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. 최서원. 개명 전 이름은 최순실.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최근에 근황을 밝혔습니다. 관련 영상 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어머니 재판 내용을 하나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전 하나도 전에 들은 것이 없습니다. 검색도 안 해보셨나요, 혹시? 안에 갇혀 있어서 검색을 할 수가 없어요. 국정농단 이런 과정들이 억울하세요? 제가 어머니와 전 대통령님과의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하나도 모르는데 일단 저는 좀 억울합니다. 6년 동안 비슷하게 살았고요. 계속 끊임없이 기자분들 찾아오시고 여전히 끊임없는 허위 사실에 여전히 고통받고 있고 6년 동안 어떤 사회활동이나 경제활동이나 친목활동 아무것도 못한 채 똑같이 지내고 있어요. 저도 자식이 있으니까 제 자식 때를 대비해서라도 무슨 얘기라도 해야겠다. 2017년의 모습 앞부분을 보여드렸고 마지막 장면은 하재근 평론가님 한 유튜브 채널과 인터뷰한 것 같아요 지금. 네, 최근에 그 정유라 씨가 한 5년 정도 만에 모습을 드러내고 이제 공식이라기보다 그 인터넷 개인 네. 방송을 통해서 인터뷰를 한 거거든요. 네. 그 오랜만에 말을 하게 된 이유가 제 자식 때를 대비해서라도 무슨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아마 네. 자신의 입장을 좀 피력할 필요가 있었던 것 같고 굉장히 억울함을 항변했는데 너무 가혹한 일을 많이 당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조국 씨 딸이 불쌍하다는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나한테 스트레스다. 그러니까 내가 그 조국 전 장관 가족보다 더 이제 힘든 일을 많이 당했다라는 아하. 취지로 얘기하면서 네. 내 경우에는 국세청 고발장이 접수된 바로 다음 날 검찰이 그 내가 출산한 다음 날이었는데 바로 병실로 찾아왔다. 압수수색을 당했다. 내가 산모였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네. 그리고 엄마 그 최서원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네. 과거에 사이가 안 좋다고 그랬었거든요. 그러니까 그 얘기를 원래는 엄마하고 사이가 좋았다. 근데 첫째 아이를 낳으면서 사이가 틀어졌던 것이고 이제는 다시 좋아져서 요즘에 한 달에 4번 정도 어머니를 찾아뵙고 있다. 아, 그래요?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. 면회를 하고 있군요. 근데 정유라 씨는 해당 유튜브 채널과의 인터뷰에서 글쎄요. 자신과의 악연이라면 또 악연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인물에 대해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.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정아무개 선수는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불리는 정윤회 씨의 딸입니다. 어머니는 최태민 목사의 5째 딸 최순실 씨입니다. 지난 1년간 승마협회 쑥대밭이 한 선수를 위한 한 선수의 부모에 의한 그래서 승마협회가 쑥대밭이 됐다는 것이 승마인들의 일치된 의견입니다. 안민석 의원님이 주장하시던 제가 1등을 못해서 감사가 나왔다. 이거 말도 안 되는 헛소문이고요. 정말 악의적으로 말씀하신 거고요. 신고 날짜가 다르다는 얘기는 저는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겠고요. 원하신다면 제가 엄마랑 제 머리 뽑아서 검사해드릴 수 있는데. 자, 여러 가지 얘기를 한꺼번에 다 털어놨습니다. 그런데 일단은 이제 와서 억울하다 이런 얘기를 지금 특히 안민석 의원을 좀 겨냥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안민석 의원과는 사실 생각해보면 악연이 좀 있죠. 그 당시에 안민석 의원이 정유라 씨의 승마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도 부정이 있었다는 얘기, 지금 제주도 제철은 승마만 인천으로 옮겼다, 정유라 씨를 위해서. 그래서 아까 승마협회가 한 사람으로 인해서 쑥대밭이 됐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에 대해서 굉장히 억울한 심경을 이렇게 토로를 한 것 같습니다. 지금 아까 들었던 것처럼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. 이런 얘기를 해왔고 또 안민석 의원은 그 당시 소위 국정농단 사태 때 최서원 씨에 대해서도 굉장히 수조 원의 재산이 해외 계좌에 있다. 그런 얘기도 다 사실이 아니다. 그래서 이 안민석 의원의 그간의 발언에 대해서 정말 그동안 말하고 싶었지만 말하지 못했다. 이런 취지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. 이렇게 모습을 거의 한 5년 만에 드러낸 정유라 씨. 그런데 앞서 보셨던 유튜브 채널 그 다음날 연달아서 또 다른 유튜브 채널에도
모습을 드러냈다면서요, 허주연 변호사님. 맞습니다. 앞서 보신 채널에 등장한 이후로 연달아서 또 다른 유튜브 채널에도 등장을 했어요. 여기서는 정말 펑펑 울면서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러면서 제가 말만 타지 않았더라고 하면 이런 사건이 벌어지지도 않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국민의힘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고개도 못 들 만큼 죄송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. 그리고 초등학교 때 이후로 박 전 대통령을 본 적이 없는데 누구보다 깨끗하게 살아오신 분인데 본인 하나 때문에 그렇게 잘못됐다라면서 오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. 네. 정유라 씨와 관련해서 뭐 후원 계좌 얘기도 나와요, 김효원 평론가님. 그러니까 이제 정유라 씨가 이제 본인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면서 여러 가지 유튜브에 나오고 있고요. 이제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출연을 하면서 이제 이 강영석 변호사와 김세희 대표가 정말 정권 교체가 됐으니까 이렇게라도 나올 수 있다 하면서 정말 정유라 씨가 정말 힘든 상태다. 그러니까 좀 후원을 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. 강영석 변호사도 이제 페이스북에 이건 정말 마녀 사냥이었다. 그래서 힘내고 잘 살아라 이런 글도 올렸습니다. 앞서 뭐 인터뷰에서도 5년 넘게 참 힘든 시간을 보냈다, 억울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해왔는데 지금 5년 만에 이제 근황을 인터뷰를 통해서 이딴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드러냈어요. 그런데 하민경 변호사님, 지난 26일 날에는 SNS 계정도 개설했다는데 뭔가 본격적으로 이제는 뭐 활동하려는 움직임인가요?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?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활동을 하려는 움직임이라기보다 지금 이제 조국 전 장관의 그 딸 조민 씨 관련해서 이렇게 집중해서 이제 뭐 사건이 일어나고 이제 법원에 또 소송을 제기하고 이런 모습을 사실 보면서 또 조국 전 장관이 자기 딸에 대해서 인권적인 침해가 너무나 많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공공연히 하다 보니까 이제 아마 이제 유튜브 채널이나 이렇게 인터뷰 요청을 사실은 했던 것 같고, 왜냐면 좀 대비돼서 그때 당시에 이제 정유라 씨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산 다음 날 이제 압수수색을 당했고 전부 다 사실은 다 공개가 되고 또 그런 부분을 다 이제 받아들였고 5년 동안 이제 어떤 입장을 사실 내지를 않았었습니다. 그런 부분에 이제 본인도 얘기하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을 텐데 아마 이제 유튜브 채널이나 이렇게 가면서 이제 그런 입장을 밝힌 것 같고, 또 본인 SNS 계정에 이제 개설을 해서 거기에다가 글을 올리기를 이제 어떤 분들은 가사 도우미 아주머니가 있는 걸로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다. 뭐 내가 그렇게 내일 굶어 죽을 정도로 이제 가난하진 않다. 도움을 주는 지인들이 주변에 있다. 꾸준히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생활비도 보태주신다.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가 왜 이제 가사 도우미 아주머니를 쓸 수밖에 없었겠느냐. 아마 우리 아기를 이제 정유라 씨는 지금 현재 아이 3명의 어머니로 지금 아이를 양육을 하고 있는데 셋이에요? 네, 우리 아이를 이제 학교에 데려다 줄 수가 있겠냐, 내가 학교를 갈 수가 있겠냐.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도우미 아주머니의 이제 도움을 받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런 방법이 아니면 사실 안 되게 만들어 놓고 왜 어렵다면서 뭐 아줌마를 쓰냐, 이렇게 아주머니를 또 쓰냐 이렇게 비난을 하지 말고 2차 가해를 좀 멈춰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외부 활동을 못할 지경인가 봐요. 왜냐면 일단 알아보는 사람이 일단 많을 수 있으니까요. 자녀 이 아이들이 학예회에도 지금까지 한 번도 못 갔답니다. 뭐 지금 자기의 상황을 다 얘기하고 있어요. 그런데 이 사람 얘기도 나왔다면서요, 허주연 변호사님. 누굽니까? 윤석열 당선인 얘기도 나왔어요. 지금 정유라 씨가 그동안 굉장히 자맹을 했잖아요. 어디에 뭘 하고 있는지 그렇죠. 알려진 바가 없었습니다. 맞아요. 그러다가 지금 SNS 계정을 개설을 하니까 네티즌들이 거기 가서 답글을 달고 거기서 자기들끼리 언쟁을 벌이고 난리가 난 거예요. 정유라 씨 비판하는 글도 있고 그때 우리가 너무 심했다라고 또 옹호하는 글도 있었어요. 네. 그랬더니 답글을 달아서 제발 이제 그만하시라. 누구보다 윤석열 당선인한테 상처받은 게 본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렇지만 지금은 보수가 뭉쳐야 될 때라고 생각해서 자기도 윤석열을 찍었다 이렇게 답글을 달았어요. 네. 그러면서 이 민주당 정권에서 5년을 더 버틸 자신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고, 그리고 이런 논쟁은 제발 그만해라 부탁드린다라는 답글을 단 겁니다. 하지근 평론가님, 그냥 느낌인데 한 5년 만에 어렵게 언론 이 유튜브 채널 입단 인터뷰를 통해서 입을 열었는데 열자마자 정치적 견해라고 볼 수 있는 막 발언들을 막 쏟아내고 있어요. 뭐 국민의힘과 뭐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감사하다, 뭐 죄송하다 그런 얘기도 하고, 지금 뭐 윤석열 당선인 얘기를 하면서 지금은 보수가 뭉쳐야 될 때다, 지금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정유라 씨가 국정농단 사건 당시에도 당시에 언론 인터뷰 같은 거를 굉장히 말을 적극적으로 하고 격정 토로하는 식으로 이야기해서
그때도 좀 사람들이 놀랐었는데 네. 보통 그런 사건일 때는 말을 피하거나 고개를 숙이거나 그런데 그때도 당당한 태도고 말을 많이 해서 놀랐었는데 그런 분이 5년 동안 말을 못했으니 굉장히 많은 게 지금 이렇게 쌓여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또다시 요즘에 격정 토론을 하는 것 같은데 네. 근데 또 이제 일각의 반발이 굉장히 거세게 나오다 보니까 그러겠죠. 아마 SNS를 최근에 개설하면서 굉장히 많은 말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으나 네. 지금 반발 때문에 접게 된 것 같습니다. 오늘 게시물이 올라왔는데 네. 너무 힘들어서 이 게시물을 마지막으로 더는 게시물 안 올리겠다라고 하면서 대신에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 악플들 네. 다 캡처하고 있다. 아하. 도를 넘는 댓글들에 대해서는 네. 선처하지 않을 것이다. 아하. 특히 우리 아기를 거론하는 댓글은 빠짐없이 법적 처리하겠다. 네.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. SNS는 이제 뭐 중단하겠지만 앞으로 보세요. 잇따라 언론인들이 인터뷰 요청이 쇄도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